2024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뉴스가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일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육군 제11 공수 돌격 여단에 3,00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군인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랴타 특별대대. 부랴트가 뭔가 하면요. 이 지도인데 러시아는 연방공화국입니다. 다민족 국가고요. 이 러시아 연방공화국 안에 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뭐 자치공화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랴트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칼로 바로 동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몽골인들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바이칼로 가신 분들이 부랴트에 가갖고 이제 몽골보다도 더 북쪽이고 하니까 원시 문명이 살아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대한민국 문명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의진대에는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문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명의 뿌리인 것 같지만은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외진대일수록 과거의 문명이 남아있는 건 맞는데 그건 외져서 시대 변화를 못 따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 부랴트는 어쨌든 몽골인들이 사는 자치공화국인데 왜 부랴트 특별대대라 했냐? 뭐 북한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부랴트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는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한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이 확인했다.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장에 들어가 있고 군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로 참여하는 국가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벨라루스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벨라루스를 통해서 처음에 쳐들어갔었죠.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빠져나왔죠. 근데 벨라루스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전쟁에 말려드는데 상당히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벨라루스는 아직 참전을 하지 않고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이 참전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 동부전선이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중에 한 20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6명이 북한 사람이었다. 이런 보도가 10월 3일 있었습니다. 3,000명으로 특별대대를 3,000명이면 사실은 연대급이에요. 아까 이제 공수 무슨 여단이라고 그랬죠. 돌격 여단에 이게 공수 여단 정도가 한 3,000명이 되는데 첫 보도라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을 보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인들이 간 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한 5분의 1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인스키 스카 프라우다라고 하는 신문은 언론이겠죠. 이 러시아를 위해서 온 북한 사람 18명이 탈영을 했다. 라는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죠. 거기에는 군사협력, 상호 동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원이 동의해야 되는데 하원에서 이 비준 절차를 밟아달라고 러시아 연방정부가 초안을 제출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이 법안이 뭐 북한서 비준하는 건 일도 아닐 거고 그럼 이제 러시아가 비준하게 되면 이런 걸 앞두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파견한 거 아니냐, 파병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현역 군인들을 제대시킨 걸로 해서 근로자 형태로 보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랴트 대대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직접 파병한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18명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도 뭐 아주 근거는 없지 않을 거예요. 과거 이제 북한이 그 냉전이 끝나기 전에 동유럽의 공산국가에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탈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었죠. 북한 유학생들 똑똑.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영한 북한 사람들이 어떠한 우리 국정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들 여기 데려오려고 하겠죠.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나는 뭐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왔다가 이렇게 탈영해서 이쪽에 왔다라고 하면서 확인이 되겠죠. 이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북한에서 북한군 탈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강화할 거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도 한국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걸 할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지원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돈 내놓으라 그럴 텐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왜 요즘 저러느냐. 트럼프 민주당에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북한은 큰 부담이 없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부담인데 트럼프한테 아주 강하게 나가다가 뭔가 양보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받아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초강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물풍선도 띄우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전쟁할 것 듯이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지금 러시아랑 손잡고 짝짝꿍 해봐야 결국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면서 핵실험도 하거나 정찰 위성을 띄우는 로켓을 쏘거나 뭐 계속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요, 이재명요 같은 사람들은 북한하고 대화하라 그러는데 대화한다는 게 이게 해법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화도 압박하는 대화. 제가 앞선 방송에서 과거 지난 세기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상대로 압박 외교를 해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잡아먹었잖아요. 45년 만에. 우리도 그런 외교를 해야지 북한 퍼주는 외교는 그건 외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다부지게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보실 책임자도 신원식 실장으로 바꾸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거듭해서 전쟁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거기서 이 사용되는 걸 증명을 해서 K방산이 수출되는, 그래서 세계 4강을 목표로 했으니까 목표를 따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뭐 신중히 한다고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나가서 못하는데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응전을 하는 차원에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걸 알고 북한의 참전 또 북한서 탈영한 친구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협조를 할 거고요. 또 우리도 북한하고 계속 강경으로 가다가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대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힘으로 가다가 싸울 수도 있고 여기서 어느 한쪽이 견디지 못해 팍 무너지는 거야. 1990년, 91년 그 전까지 냉전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확 가다가 소련이 동유럽이 확 무너지면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과 동유럽이 공산국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힘대결이 한참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상당히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이들이 북한을 위해서 많이 강한 투쟁하지 말고 대화하라고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이용한 심리전까지 하라는 게 제 주문이고 아이디어는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한국군 파병은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주장은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파병 안 했는데 나토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의 군사 무기를 제공해서 거기서 다양한 실험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진짜 전쟁에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성능 검사도 하고 성능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의 무기 올림픽인데 소원 성능을 보여줘야만 K방산 수출되고 북한도 견제를 하고 북한이 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 따라붙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의 위협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공격 편대군을 만들어서 휴전선으로 일제히 돌진하다가 북한이 나오면은 공격으로 나오면 바로 붙어버리고 아니면 위협 비행을 한다든지 뭐 일부는 휴전선 넘어서 세스 같은 경우는 평양상공항 휘젓고 나온다든지 그런 작전을 좀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동함대 7.1전대, 7.2전대는 한 7척으로 함정 전투함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대들이 동서해로 NLL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영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바깥에서 쫙
휴의기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탈영한 북한인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기관들은 북한 내에서 반 김정은 데모가 나오도록, 지금 북한에서 뭐 인민군 뭐 대장을 데리고 왔다, 상장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렇게 데려와야 북한이 안 무너져. 북한판 광주 사태가 나야 돼. 북한과 하급 전사들이 자기네 상관 쏴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게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 18%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공작인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죠. 북한은 이제 그거 안 당하려고 핵무기가 있다고 공갈을 치는데 핵 써? 쓰면 너 그 순간에 죽어 하면서 계속 기싸움하면서 끊임없이 대북 공작을 해야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2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북한 공산정권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아갖고 훈련시켜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북한 민주화운동 하도록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북한 초대소에 들어간 누구를 이스라엘처럼 한이에 죽이듯이 죽여버려야죠. 김정은이 측근들을 못 믿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쓰는 휴대폰가 터져나가도록 공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북한이 부랴트 특별대대로 참전을 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돈 때문에 갔습니다. 돈 때문에. 하도 유엔 제재, 대북 제재가 세니까 쩔쩔매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싫을 또 나가다가 나중에 미국이 풀어줘야만 유엔 제재가 풀어주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전제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쉽게 이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바뀌겠지만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이때 북한은 계속 압박해야지. 레이건이 계속 압박하니까 소련과 동일하게 무너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명태균인가 명균태인가 어쨌든 지금 뭐 시끄러운데 그런 거는 에피소드잖아요. 큰 문제. 북한을 잡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방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인들이 탈영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밝히게 하고 북한을 계속 공세적으로 압박해라. 스텔스기를 이북에 집어넣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무인기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 진짜로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북한의 방공망이 얼마나 세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필요시로 작전 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한테 많이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원튼 원치 않든 이게 한번 터지면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기거든요. 우리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변화인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 작살내고 이란을 겁주고 있을 때가 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정은 권력 와해 공작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고 우리 군은 강력한 압박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